문 경제장관 불러 민간 활력 강조. 투자 10번 언급.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17일 경제부처 장관들을 한자리에 불렀습니다. 투자라는 말을 10차례나 반복하면서 민간 활력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습니다. 오늘 대통령 발언 내용과 그 배경을 정유미 기자가 함께 짚어드립니다. 기자, 10달 만에 경제부처 장관들을 한자리에 소집한 문재인 대통령. 모두 발언에서 투자란 단어를 10번 반복하며 민간 활력을 높이는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무엇보다 민간 활력이 높아져야 경제가 힘을 낼 수 있습니다.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건설 투자 역할도 중요하다고 말한 대목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민간 활력 높이는데 건설 투자의 역할도 큽니다. 필요한 건 설투자는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서민주택과 광역교통망 조기 착공, 생활 속 투자를 예로 들면서 경기가 어려울수록 재정지출 확대는 꼭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경기 부양을 위한 건설 투자 확대로 정책 기조가 수정되는 거냐는 질문에 청와대 관계자는 꼭 필요한 건 해나가야 한다 의미라며 기조를 바꿔 건설에 올인하겠다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미국 출장 간 사이 문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이번 주 초 긴급하게 잡혔습니다. 경제 위기론까지 거론되는 상황에서 앞서 삼성과 현대차 방문에 이어 조국, 정국 이후 문 대통령 10월 일정표가 경제와 민생 행보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다음 달 임기 반환점을 앞두고 대통령이 중심 잡고 경제 챙기고 성과 내겠다는 뜻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습니다. 앵커 브리핑, 텔레비전의 시대는 겨우 한 세대 안에서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텔레비전의 시대는 겨우 한 세대 안에서 태어나고 기울어져 간다. 어빙펜전 미네소타대 교수 1998년의 어느 날 미디어의 역사를 가르치던 방송 언론인 출신의 노 교수는 이렇게 말하면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가 어린아이였던 1930년대에 뉴욕에선 세계 박람회가 열렸고 그는 할아버지의 손에 이끌려 박람회 구경을 가게 되었는데 거기서 바로 세상에 처음 나온 텔레비전을 봤다는 것. 그리고 20세기가 끝나가던 1990년대 말에 그가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던 그 시기에 이미 텔레비전은 인터넷의 영광의 자리를 넘겨주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리 실감하진 못했으나 한 시대가 기울고 또 다른 시대의 원동이 터온다는 것쯤 알고는 있었지요, 모두가. 그리고 지금은 비로소 매스미디어가 그 커다란 덩치로 사람들의 생각을 좌지우지하던 시대는 가버렸다는 걸 우리는 체감하고 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근대적 객관성을 부정하고 개인의 자율성을 중시 절대 진리는 없다고 주장 포스트 트루스 객관적 사실보다 감정과 개인적 신념이 여론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상황. 이제는 낡아버린 포스트 모더니즘이나 그것의 최근 버전이랄 수 있는 포스트 트루스를 동원하지 않더라도 사람들은 매스미디어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며 오히려 매스미디어의 오류를 찾아내 그 권위를 해체해야 합니다. 그것은 디지털 시대가 가져온 정보의 평등화가 촉발한 혁명이랄까. 소위 진실이란 것이 매스미디어의 전유물이 아니란 것은 최근의 조사에서도 이미 확인된 바 있지요. 장관 한 사람의 임명과 사퇴를 둘러싼 논란은 기존의 미디어와 이들을 소비하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들 간의 치열한 쟁투가 되었습니다. 이 정치적 사건은 한국 사회에서 가장 뜨거운 미디어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셈입니다.
성희롱 논란으로 번진 엊그제의 유튜브 방송도 따지고 보면 그 본질은 거대 미디어와 1인 미디어의 진실 공방. 텔레비전과 라디오를 합쳐서 20개의 채널을 가진 공룡 미디어와 유튜브 1인 미디어 간의 이 논쟁은 디지털 혁명이 가져온 사회적 현상에 다름 아닐 것입니다. 이쯤에서 돌이켜보는 노 교수의 말. 텔레비전의 시대는 겨우 한 세대 안에서 태어나고 기울어져 간다. 벌써 20여 년 전에 그는 이 말을 하면서 한숨을 쉬었는데 그 한숨의 의미야 여러 가지가 섞인 것이겠으나 아마도 그 중에 한 가지를 짚어내라면 사람들의 생각을 지배하는 것으로 여겨지던 매스미디어의 전성시대는 가고 있다는 것. 20년 전의 고민이 한국 사회에서 현실화되는 것일까?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KBS 국감, 유시민 논란. 보도 편향성 집중포화. KBS 국정감사에서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유튜브 방송에서 나온 여기 성희롱 논란과 KBS의 대응을 둘러싸고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여야는 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보도를 놓고 보도 편향성 문제를 집중 제기했습니다. 곽준영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과방위 KBS 국감에서는 시작부터 고성이 오갔습니다. 한국당 의원들이 KBS 비판 피켓을 여당 소속 위원장이 문제 삼은 게 발단이었습니다. 노웅래 국회 과방위 위원장 누구 보고 가만히 있으라 말라 하는 거예요. 네 국회법을 어기고서는 그냥 억지됐으면 되는 거예요. 본격적인 질의가 시작되자 야당 의원들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알릴 레오 방송에서 나온 여기자 성희롱 발언을 두고 집중포화를 날렸습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자사주건이 밖에서 일개 유튜버에게 성희롱을 당했는데 가만히 있는 사장이 사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조국 전 장관 관련 보도를 놓고선 여야는 각자 입장에서 보도 편향성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국, 정경심 교수 가족 관련 유리한 내용도 있고 그쪽에 불리한 내용도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정작 보도는 불리한 내용만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 보도 참사, 명예참사, 경영참사 3대 참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권 맞춤형 편파 보도는 도를 넘고 있고 KBS 양승동 사장은 정경심 교수 자산관리인 인터뷰 내용 검찰 유출 의혹과 알릴레오 방송의 여기자 성희롱 논란에 대해 머리를 숙이며 의사장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양승동 KBS 사장 사회적 논란과 파장이 켜진 것에 대해 사장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시사교육청의 태양광 사업 비리 의혹 재방송 불방 논란과 관련해 청와대 외압은 전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정무위 국감에선 조국 전 장관 자녀들의 서울대 인턴 증명서 발급 과정과 관련한 질의에 한인섭 형사정책연구원장이 검찰 수사 중인 이유로 답변을 거부하자 야당 의원들이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국토위, 서울 공공 와이파이 공격, 특혜, 실효성 의문 제기, 종합, 서울 뉴시즈 배민욱 박대로, 윤슬기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위 등 17일 서울시의 공공 와이파이 설치 사업을 집중 공격했다. 야당 의원들은 박원순 서울시장을 상대로 공공 와이파이 사업 추진 과정에 특혜 의혹을 제기하고 공공 와이파이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다른 미래당 이혜훈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시 청사에서 열린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서울시는 어디서든 무료 와이파이가 되게 하겠다고 했는데 기가 막힌 것은 서울시 청사가 와이파이가 전혀 안 된다며 지금 의원들 보시면 노트북, 이 유선 인터넷 랜선으로 연결돼 있다. 이게 서울시 공공 와이파이의 실상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IT 환경은 빛의 속도로 변한다. 지금은 이용자 중 거의 절반이 무제 한 인터넷 요금제로 가버렸기 때문에 공공 와이파이 이용자가 별로 없다. 금을 보조하는 게 훨씬 가성비가 높다며 공공 와이파이망을 별도 구축하겠다고 망을 구축하는 것은 가성비가 높지 않다고 꼬집었다. 그는 공유제 비극이 뭔지 아시지 않나. 쓰는 사람 숫자가 늘어나면 속도가 느려진다. 동영상을 많이 보려면 속도도 빨라야 하고 끊어지면 안 되는데라며 또 공원에 누가 공공 와이파이를 쓰러 가냐. 이동하게 되면 와이파이망을 수시로 변경해야 하는 것도 큰 단점이라고 비판했다. 박 시장은 정보통신권은 기본권이라며 반박을 내놨다. 그는 정보통신 격차가 워낙 커지고 있는 기본권 중에 하나다. 그래서 공공 와이파이 확대는 꼭 필요하다며 이 과정은 각계 전문가들이 충분히 고민해서는 결론이라고 항변했다.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은 나는 와이파이가 잘 된다며 PC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됐다가 안 됐다가 하는 것 같다. 핸드폰으로 해봐라. 잘 된다고 서울시를 엄호했다. 바른미래당 주승용 국회부의장은 보도자료에서 2016년부터 서울시가 추진한 지하철 공공 와이파이 사업에 특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주 부의장은 서울시는 2016년 4월 11일부터 5월 19일까지 지하철의 공공 와이파이 통신망을 구축, 운영할 사업자를 모집했다며 2016년 4월 1차 입찰에서 PNP 플러스라는 업체가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해 유찰된 이후 5차례나 입찰을 반복하다 결국 PNP의 계약 불이행으로 계약 취소돼 사업이 그대로 종료되고 말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서울교통공사를 겨냥 서울교통공사는 외부 의뢰를 통해 16일간 시스템 평가를 진행하고 공사 직원 4명과 외부 위원 3명으로 구성된 자체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단 하루 만에 PNP를 기술 검증에서 통과시켰다며 그러나 PNP는 계약 내용 이행에 실패하면서 2019년 4월 30일 결국 계약을 해지했다고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주 부의장은 고위층의 압력 행사로 특혜를 줬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감사나 수사 의뢰 등을 통해 서울시에서 먼저 나서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고 서울시를 압박했다. 자유한국당 이현승 의원은 범여권 인사들이 미공개 내부 정보를 활용해 와이파이 사업 내용을 수집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는 특혜 의혹을 부인했다. 시는 해명자료에서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4차 공고에서 PNP와 수의계약이 가능했지만 사업의 공정한 추진을 위해 5차 공고를 내고 공개경쟁을 통해 낙찰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또 서울교통공사는 서울시 감사위원회 감사에서 지적된 기술상용화 검증철 저 권고에 따라 2017년 9월부터 12월까지 공인시험기관인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의 기술검증을 의뢰해 적합 판정을 받았다며 추가로 평가 결과에 대한 적절성과 오류 여부 등을 면밀히 검증하기 위해 내부위원 4명, 외부위원 3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017년 12월 18일에 적합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박 시장도 공공 와이파이가 정 과정이 공정하게 진행됐고 특혜는 없었다고 강조했다.